네, 2025학년도 고1 1학기 기말고사 발곡고 시험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15번부터 끝번까지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분할 분배 문제죠. 1층에서 6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1층에서 6명이 탔다. 근데 1층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고 3명씩 2개의 층에서 6명이 모두 내린다. 뭐 별거 아니지만 그림을 좀 그려놓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6개 층이 있죠. 1층에서 이제 6명이 탔고 1층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위에 2층, 3층, 4층, 5층, 6층 요렇게 5개 층에서 5개 층 중에 2층에서 사람들이 내리겠죠. 그런데 그 2층에서 3명씩 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6명의 사람들을 3명씩 두 그룹으로 분할하는 일이에요. 6명을 3명으로 분할한다. 그럼 이렇게 하죠. 6C3 그리고 3C3. 그 다음 이 인원수가 서로 똑같은 그룹이 두 조가 있으니까, 자, 2팩분의 1 여기까지 해주면 6명의 사람들이 3명 두 그룹으로 분할이 됐을 겁니다. 예를 들면 A, B, C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그룹이고, 그 다음에 D, E, F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그룹이고, 이렇게 두 그룹으로 분할이 됐다면 그 두 그룹을 이제 2, 3, 4, 5, 6층 중에서 각각 한 층씩 정해가지고 내리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개 층 중에서 사람들이 내릴 2개의 층을 골라줘야 되는데 다른 그룹이 내릴 거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여기다가 곱하기 5P를 해주는 거죠. 5개 층 중에 2층을 골라서 그 층에다가 이 두 그룹을 배치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다 계산하면 답이 될 거고요. 6C3은 20, 3C3은 생략하고요. 2분의 1 곱하기 요것도 20 이렇게 돼가지고 답은 200,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6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 값의 개수는, 그러는데 아마도 이 문제에서 답을 4번을 골라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문제에서 이 부분을 꼼꼼히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쵸? 자, 여기 2차 부등식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했죠.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x제곱의 개수가 0일 가능성이 열려있다. 0일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k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k에다가 0을 집어넣고 생각을 해보면 좌변은 5가 되고 우변은 0이 되는 거니까 5가 0보다 크다. 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k가 0일 때 내가 x자리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k가 0이어도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k가 0일 때도 답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k가 0이 아닐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k가 0이 아닐 때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2차 부등식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요게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된다.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부터 생각해 보면 되겠죠. 0보다 크다. 그런데 항상 0보다 크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딱 떠오를 거고,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k가 양수여야 되겠죠.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x축과 안 만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범위, 요 판별식 계산하면 되겠네요. 판별식의 짝수 공식으로 가보시면 k제곱 마이너스 5k가 0보다 작다. 그럼 k로 묶어가지고 사이값이니까 0부터 5까지가 될 겁니다. 자,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를 찾아도 여전히 k는 0부터 5까지인데 이것만 생각했으면 답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다가 아까 찾아놨던 k가 0일 때를 합쳐줘서 최종적으로는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라고 쓰셔야지 정확한 k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문제 읽을 때 집중해서 요거 2차라는 말이 안 붙어 있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답이 0, 1, 2, 3, 4 5개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로 갑니다. 17번 문제는 4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이 4차 방정식을 일단 풀어야 되겠죠. 얼마 집어넣으면 0 될까 고민해 보면은 일단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한번 갈게요. 자, 빠진 차수들 조심하시고 3차도 0, 2차도 0. 자, 그럼 조립제법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아닌가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여기가 1이군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6, 6, 0이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얼마 집어넣으면 0 될까 생각해 보시면 그냥 여기다가 바로 생각해봐도 그게 뭐 길지 않으니까 2 넣으면 0 됩니다. 그죠? 2 넣으면 1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이니까 2 넣으면 0 돼요. 2로 조립제법 1, 2, 1, 2, 3, 6, 0. 자, 그래서 인수분해의 결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앞에서 나오는 두 구는 실근이니까 이 문제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와 베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요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가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 알파와 베타는요, 가장 근본적으로 요 4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따라서 이 4차 방정식에다가 알파나 베타를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알파 4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6은 0이다. 베타도 똑같이 베타 4제곱 마이너스 5베타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거 사용 가능하고요. 또 있죠? 요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잖아요. 알파 베타는. 당연히 여기다가도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할 겁니다.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3은 0이다. 그리고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식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요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요 식의 값을 구해줄 건데 일단 4제곱이 등장을 했으니까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 요거는 요걸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알파 4제곱이 5알파 플러스 6이 되겠죠. 넘어가니까. 자, 따라서 요 식의 첫 번째 괄호를 5알파 플러스 6으로 바꿀 수 있고요. 베타도 똑같죠? 알파 4제곱이 5알파 플러스 6이고 1이 있으니까 5알파 플러스 7이죠. 자, 여기서도 베타 4제곱이 5베타 플러스 6이니까 여기다가 5베타 플러스 6을 대입하면은 플러스 1까지 해가지고 5베타 플러스 7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애들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모양이 아주 좋죠? 여기서 3만 넘기면 되니까 자, 요 괄호도 마이너스 3, 요 괄호도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됐습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전개 한번 시켜주면은 25 알파 베타 플러스 35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9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 한번 써주면 끝나겠네요. 자, 그래서 알파 베타 자리에 3 넣어서 75.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5. 그리고 얘네들이 계산하면 플러스 40. 그럼 요것도 40이니까 둘이 합치면 답은 80이 되겠습니다. 1번이네요. 그래서 단순히 근과계수의 관계만 떠올리지 마시고 대입해서 얻어지는 식들도 항상 써놓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8번 문제인데요. 요 문제 조금 고민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닮음도 잘 써야 되고 계산도 실수하지 않고 잘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우선 문제에서 A, B가 AC 플러스 4라는 식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AC의 길이를 X로 잡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요 식에 의해서 X 플러스 4가 되겠죠. 요렇게 잡아놓고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자마자 느꼈겠지만 이 그림에 있는 전체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요 조그마한 삼각형 ADC 요렇게 둘은 닮음입니다. 그쵸? 여기 점 찍혀져 있는 각이 한 쌍 같고요. 그리고 C라는 각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AA 닮음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삼각형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빨간 애, 큰 애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ADC를 돌려서 놓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요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가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A, B, C고요. 여기가 점이었고 초록색 삼각형은 여기가 점이고 A, 여기가 D, 여기가 C 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 길이가
여기가 x 플러스 4, 여기가 x,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15. 초록색 삼각형은 여기 길이는 모르겠고요. 여기 AD가 4, 그리고 AC가 x. 자, 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얘네 둘을 비교해서 우리가 비례식을 세운다면 x 플러스 4 대 4는 15 대 x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비례식을 풀어서 x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15 대 x. 자, 내항이곱 외항이곱 하시면 60은 x제곱 플러스 4x고요.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면요. 자, 6하고 10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값은 6 또는 마이너스 10. 당연히 양수 6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이 지금 6이고요. 여기가 10, 그리고 여기도 6. 자, 이렇게 찾았죠.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질문한 건 ABD의 둘레 길이, ABD의 둘레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길이도 알아야 돼요. 그쵸? 여기 길이. 여기를 그러면 우리 Y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를 Y라고 잡으면 요 초록색 삼각형의 제일 짧은 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충분히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지금 두 삼각형을 비교해 보시면 닮은 비가 15대 6이니까 5대 2 비율입니다. 5대 2 비율. 자, 그러면 5대 2는 6하고 y가 대응하는 거니까 6대 y가 될 거고요. 그러면 y는 5분의 12가 되겠네요. 그쵸? 5분의 12. 자, 그럼 y가 5분의 12면 여기가 지금 5분의 12니까 그럼 여기 나옵니다. BD 구할 수 있죠? BD. BD는 15에서 5분의 12를 뺀 길이. 그럼 요게 5분의 75이기 때문에 요거 5분의 63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요거 1이 10인 거 알고 있고요. 여기 4 나와 있으니까 됐네요. 이제 삼각형 ABD의 둘레 길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둘레 길이는 10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63이고요. 요 계산해 보시면 5분의 요게 70이니까 13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닮음을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9번 행렬 문제, 합답형 문제인데요. A 행렬이 지금 1031 이렇게 써 있잖아요. 1031. 자, 요렇게 요 세 자리가 101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거듭 제곱을 해보면 알겠지만 요 자리만 변합니다. 요 자리 숫자만 변하고요. 101은 계속 안 바뀌어요. 계산해 보시면 금방 눈치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31을 제곱을 해보면은 1031 그럼 요게 1, 0 그리고 여기가 6 그리고 여기는 다시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자리 안 바뀌죠? 이렇게 세 자리 안 바뀌고요. 얘만 지금 6으로 바뀌었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보면 세제곱은 방금 나온 1061에다가 다시 한번 1031을 곱하는 건데 역시 해보시면 또 101 여기 안 바뀌고요. 요 자리만 6 더하기 3에서 9로 바뀝니다. 그럼 요 정도 딱 해보면 이거 규칙 뻔하다. 자, A의 n제곱을 했을 때도 101 여기는 안 바뀔 거고요. 여기 숫자만 지금 규칙을 보시면 3, 6, 9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이 규칙대로 가면 3n이라는 숫자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는 이러한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구했다면 그 뒤로는 뭐 슬슬 풀릴 거예요. 기억, A 세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은 11이다. 나왔죠? 맞습니다. 11. 자, 그 다음에 요렇게 4개의 행렬이 나와 있는데 이 4개의 행렬도 우리가 요것만 있다면 충분히 바로바로 쓸 수 있죠. 자, 밑에 써보면 A의 13제곱은요 101 쓰고 여기가 39가 될 거예요. 그죠? 맞죠? 3n이니까. 그 다음에 빼기 여기는 101 쓰시고 여기가 3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1 쓰시고 여기가 33 마지막은 101 쓰고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쭉쭉쭉 해보면요 여기는 빵빵빵이고요 요 자리가 6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은 6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서로 다른 두 자연수 n, m에 대해서 a의 n제곱 마이너스 a의 m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은 뭐 이것도 금방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a의 n제곱은 1, 0, 3n 1이고요. a의 m제곱은 1, 0, 3m 1이에요.
따라서 빼면 빵빵빵이고요. 여기가 3n 빼기 3m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분의 합은 요 자리 빼고 다 0이니까 요거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거듭 제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찾아놓고 푸시면 기억, 니은, 디귿 다 금방 판단이 되네요. 자,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행렬의 실생활 활용 문제인데요. 이렇게 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6월 한 달간 성인과 청소년의 입장료의 총합은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표를 잘 보면서 일단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행렬이,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행렬이, 자, 여기다가 PQ를 뒤에다가 이렇게 곱한 행렬인가, 아니면 ABCD에다가 PQ를 이렇게 앞에다가 곱한 행렬인가부터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모양이 이거 아니면 이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곱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요거랑 요거밖에 없죠. 그쵸? 왜냐면 이 2 곱하기 2 행렬, 2x2 행렬은 자, 그 뒤에 이어지는 행렬과 요런 사이즈, 요런 구조여야지 요 숫자와 요 숫자가 같을 때만 곱셈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가능성이 요 모양 아니면, 자, 2x2 행렬이면 앞에 1행 2열 사이즈에 요런 행렬이 곱해져 가지고 요 숫자랑 요 숫자가 같아서 곱셈이 되거나, 두 가지 그 상황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밑에 있는 상황을 살펴보시면 이 곱셈이 이루어질 때 A랑 P가 곱해지고 Q랑 C가 곱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곱셈을 해보시면 이게 1 이렇게 되겠죠? AP 플러스 CQ, 그리고 뒤에는 BP 플러스 DQ, 이렇게 곱셈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A라는 그 값에다가 누가 곱해줘야 되냐면 성인의 인원수가 곱해줘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성인의 인원수구나. 그럼 이 성인의 입장료가 곱해져야 되는 거죠. 성인의 입장료. 그래서 A에다가 P가 곱해지는 건 맞습니다. 성인의 입장료가 P니까. 자, 근데 그 다음에 C도 성인이잖아요. C도 성인이면 C한테도 성인의 입장료 P가 곱해져야 되는데 C에 Q가 곱해지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AP 플러스 BQ 이렇게 되고요. 밑에 줄은 CP 플러스 DQ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AP가 5월의 성인의 숫자에다가 성인의 입장료, 그 다음에 BQ면 5월달의 청소년의 수에다가 청소년의 입장료가 곱해졌죠. 그러면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5월달의 총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그쵸? 뭔가 그 딱딱 맞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요게 이제 CP 플러스 DQ, 얘도 이제 여기서 잘 관찰을 해보시면 요게 의미하는 것이 6월 달의 총 입장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행렬은 요 모양이니까, 자, 요거는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한 겁니다. 자, 그래서 AB, 얘랑 얘가 곱해진 AB 행렬에서의 밑에 두 번째 성분, 그러니까 2행 1열 성분이죠. 그쵸? 그래서 AB 행렬의 2행 1열 성분이 요거 6월 한 달간 성인과 청소년의 입장료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B 행렬의 2행 1열 성분, 답은 2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몇 번 이게 곱셈 해보면서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은 유형이에요.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나왔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그랬죠? 자, 부등식을 일단 각각을 풀어가지고 수직선에 표현해보는 것이 할 일이겠네요. 첫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바로 가능하니까 x-4, x-10이 0보다 작다. 자, 그럼 사이값이죠? x는 4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등식은 우리가 가능성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a 플러스 2까지의 범위를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a 플러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범위를 가질 수도 있죠. 어떤 게 더 큰지 모르니까. 하지만 만약에 범위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범위와 첫 번째 부등식의 범위는
공통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그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끝나버렸으니까. 따라서 요거는 해를 아예 가질 수가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버리시고 우리는 요거구나.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 부분에 정수가 3개가 들어가도록 수직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여기 4가 있고요. 여기 a 플러스 2가 있고요. 여기 10이 있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4부터 10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이상 a 플러스 2 이하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이렇게가 지금 해가 되는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고, 저 범위 안에 정수가 딱 3개 들어가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보다 큰 정수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5와 6과 7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8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8은 바깥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 수직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범위는 a 플러스 2가 일단 7과 8 사이에 있어야 되겠고, 자, 어디다 등호를 붙일 거냐, 이 까맣게 색칠된 요 놈을 갖다가 7에다가 한번 올려놔 보자. 그럼 7이 색칠이 된 상태니까 여전히 5, 6, 7 3개의 정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7에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얘를 갖다 8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8까지 답에 포함이 되면서 정수가 4개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7에 포개지는 건 괜찮지만 8에 포개지는 건 안 괜찮은 요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를 다 빼주시니까요. 5하고 6.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등식 단원에서 이거 안 나올 수가 없는 유형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직선 그려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22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자, 먼저 3차 방정식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으니까 근을 하나 뽑아내고 2차 방정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집어넣으면 0 될까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a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a가 사라지도록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진행하면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a,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2a 플러스 2, 마이너스 4a, 4a, 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하나 뽑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고 a 플러스 1x 마이너스 4a.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3개의 근 중에 2개가 겹치게 만들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2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자, 요 부분에서 x는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되는 경우, 그럼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 1이 한번 나왔으니까 이 빨간 밑줄근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지면 되죠. 그죠? 다른 거 뭐 나오든 상관없고, 그래서 요 빨간 밑줄근 2차 방정식에다가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2a 플러스 2 마이너스 4a는 0이 되겠고요. 그러면 2a니까 a가 2분의 3이 되겠네요. 이렇게 한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얘는 얘대로 하나의 해를 만든 거고 이 빨간 밑줄근 2차 부등식 자체가 중근을 가지면 되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개의 근이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빨간 밑줄근 부분에 판별식이 0이다도 한번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짝수 공식으로 가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a는 0이죠. 그럼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고요. 뭐 근해 공식까지 갈 거 없이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걸 만족하는 a 값들의 합이 궁금하니까 여기서 그냥 두 근의 합 쓰시면 되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6이네요. 그쵸? 당연히 실근을 가질 거고, 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6. 그럼 아까 찾아놨던 2분의 3에다가 여기서 찾은 두 근의 합, 이거 다 합쳐버리면 모든 a 값의 합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합치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23번 문제입니다. 그 옆에서 풀었던 21번 문제를
그 비슷한 유형인데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연립부등식 문제죠. 우선 첫 번째 부등식은 바로 풀어가지고 x-2, x-5가 0보다 작다니까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되겠고, 자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을 인수분해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눈에 띄죠? k제곱 마이너스 4라는 부분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합곱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 하고 마이너스 2k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붙이면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해서 양 끝값이 될 텐데요. 당연히 k-2가 더 작고 k 플러스 2가 더 크겠죠? 요거는 비교가 정확히 됩니다. 그래서 양 끝값이니까 k-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k 플러스 2보다 크다. 요렇게가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겠는데, 그럼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의 공통 부분을 구했을 때 그 공통 부분이 요렇게 나와야 된대요. 요렇게. 그럼 지금 이 녀석은 수직선상에서 요런 그림이잖아요. 지금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가는 그림인데, 여기에다 이제 2부터 5까지의 범위를 그렸을 때 만약에 요 2부터 5까지가 이렇게 걸쳐서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면 해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두 범위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한 개의 범위만 갖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가 k-2고 여기가 k 플러스 2인데, 자, 이렇게 가는데 2부터 5라는 범위가 이쪽에 걸쳐 있는 거죠. 2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걸쳐 있는 요 상황. 그럼 이제 여기 한 부분의 해를 가지게 될 테니까, 그죠? 요런 그림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은, 자 여기가 k-2고 여기가 k 플러스 2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왼쪽에서 걸치는 경우 2부터 5까지가 이렇게 2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걸치는 경우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이제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알파부터 베타까지 하나의 구간을 해로 갖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게 이제 해인데 문제에서 알파와 베타의 차가 2라 그랬으니까 이 길이가 2라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쵸? 요 길이가 2다. 그럼 여기가 5니까 얘가 3이 돼야 되겠고, 그러면 K는 1입니다가 나올 겁니다. 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K가 1이면 지금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나, K에 1 집어넣으면 이쪽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보다 작죠. 그럼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K가 1이다 하나 찾았고요. 자, 두 번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지금 2가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요 놈이 4가 돼야 되겠죠. 요 놈이 4다. 그러면 K 값은 6이 되겠고요. 역시 또 확인을 해보면 K가 6이면 이 값이 8 되면서 5보다 더 큰 요 수직선이 이대로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K 값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고요. 얘네들의 합은 7,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4번 문제 풀어볼게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가,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2차 부등식이라고 못을 박아줬으니까 무조건 2차 식의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라 그랬는데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내용을 잘 읽어보고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의 모양 하나를 탁 떠올리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0보다 작은 부분,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 부분을 찾아봐 그랬더니 거의 다 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거의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어. 누구만 빼고? 2만 빼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그래프가 이거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x축이랑 다 있는 요 한 지점이 딱 2인 거죠. 그쵸? 그래서 2를 뺀 나머지는 모두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어. 그러면 2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걸 2차 함수로 이렇게 그렸을 때 요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일단 a가 음수겠죠. a가 음수. 그리고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인데
그냥 판별식이 0이다 하지 마시고 2라는 근을 갖는 완전 제곱식이잖아. 2에서 접하는 완전 제곱식. 그럼 우리는 이 모양을 정확하게 쓸 수 있죠. a로 이렇게 묶었을 때 x-2의 제곱이 성립하겠구나. 그쵸? 요 식이 바로 요 식인 겁니다. 그죠? 앞에다 y 달아놓을까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요 부분인 거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얘를 한번 전개시켜가지고 a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로 전개를 시키면 자, 콕 집어서 이제 b가 마이너스 4a랑 같고 그 다음 c는 그냥 4a랑 같구나. 이렇게 a, b, c 사이의 관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여기서 알아낸 거 첫 번째는요. a가 0보다 작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b가 마이너스 4a 그리고 c가 4a라는 거 요렇게를 이제 알아내면 되겠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억에서 b가 0보다 크다 그랬는데 a가 음수였고요. b는 a와 부호가 반대니까 양수인 거 맞습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 말 안 되죠. 우리 판별식이 0인 거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디귿으로 가서 자, 이렇게 생긴 1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우리는 요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는 그대로 쓰고 c 대신에 4a를 넣으면 되죠. 그리고 b 대신에는 마이너스 4a를 넣으면 되고요. 근데 이 마이너스 4a가 지금 양수인 겁니다. 여기 등호가 있었네요. 이렇게. 자, 그럼 요걸 이제 풀어내면 될 건데 이거 절대값이 포함된 유형 중에서 단순 절대값이죠. 절대값이 어떤 양수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바로 절대값 없애버리면 이게 이렇게 될 건데 자,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이거가 양수입니다. 요게 양수니까 이쪽에 이렇게 쓰셔야 되고 반대쪽을 이렇게 써야죠. 그쵸? 이게 음수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a를 싹 다 한번 나눠주면 좋겠네요. 근데 조심할 것은 a는 음수예요. 따라서 이거 전체를 a로 나누는 순간 a들이 싹 없어질 건데 자, 부등호의 방향이 거꾸로 뒤집힐 거야 라는 거 놓치면 안 되겠죠. a가 음수니까요. 자, 그럼 요 4를 없애주기 위해서 빼기 4를 다 해주시면은 빼기 4 빼기 4 빼기 4 하면 요렇게 해서 x는 마이너스 8 이상 0 이하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디귿은 틀린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다. 1번이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